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분배 그 정의의 기준까지 하고 얼른 냉큼 끊었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부터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네, 지난 시간에 분배적 정의의 다양한 기준 네 가지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던 정의의 분류,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 안에 분배, 교정, 교환적 정의가 있었다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의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직업윤리에서 만났었는데요. 직업윤리에서 사실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거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했는데요. 능력은 각자 능력이 더 많이, 힘이 더 많이, 예를 들어서 힘이 체력적으로 더 강한 사람은 더 많이 일하고, 체력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체력에 맞게 일하고, 또 필요도, 밥 한 공기 먹어야 배가 부른 사람은 한 공기를 먹지만, 세 공기는 먹어야, 비슷하게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세 공기를 줘야 한다. 그 사람이 얼만큼 필요하는가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상가가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실질적 필요, 개개인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마르크스가 직업윤리 살짝 여러분 상기해 보시면 노동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노동. 그러니까 직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노동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문제점의 원인이 바로 분업이었어요. 자본주의 노동의 문제점. 또는 자본주의 노동의 그 문제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하면 분업이었어요. 분업 때문에 근로자가 무엇으로 전락해요? 하나의 그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분업 때문에 노동 소외 그리고 인간 소외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는 구도죠. 대립.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는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어떤 이상사회를 제시했는데요. 어떤 사회가 이상사회라고 했나요? 바로 공산사회였습니다. 공산사회라고도 하고 공산주의 사회라고도 해도 됩니다. 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가 공산사회가 되니까 공산사회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산사회는 세 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산무. 뭐가 없어요? 계급, 국가,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가 공산사회다. 그러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사회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사회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 혁명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공산사회로 가는데 자본주의에서 공산사회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와 계급이 다 모두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행 단계로서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서 공산사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봤다는 거, 자연스럽게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마르크스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정도 아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활과 윤리를 했다 하면은 이제 롤스를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다가도 떠오를 만한 롤스입니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교재 말고 선생님 설명 먼저 듣고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 책 속에 롤스의 사진이 다 들어와 있어서 제가 따로 롤스의 사진을 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자, 롤스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실 만큼 참전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세계적으로 정치 철학이라는 분야를 거의 개척하신 분이다. 정치 철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치 철학에 있어서 2인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치 철학 분야에 있어서 1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왜? 롤스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스는 어떤 분이냐면 가장 자유주의자인데요. 자유주의자이면서 이 자유주의의 평등의 가치를 가미하고자 했던 사상가입니다. 자유주의자인데 여기에 자유주의의 평등의 가치를 접목하고자 했다라고 해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라고도 합니다. 롤스의 가장 위대한 저서, 가장 유명한 저서는 정의론과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만민법 이렇게 3권이 가장 유명한데요. 만민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맨 뒤편에 그 국제평화, 영구평화론, 그 다음에 국제원조, 해외원조 이런 내용을 할 때 만민법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존 롤스의 정의론이 쉬운 책은 결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만화로 나온 존 롤스의 정의론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롤스의 정의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배경 사상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롤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는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개개인이 홀로 최초의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기 이전에 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모든 것을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기엔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의 협동체로서 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를 결성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편해졌어요. 협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이 협동을 통해서 나온 산물이 있죠. 협동의 산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우리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이익과 부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부, 명예, 그리고 지위 등이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이익과 부담, 이 책임 문제죠. 그 다음에 권리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부나 명예나 지위나 사회적 모든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롤스는 사회는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는 관점에서 서로 사람들은 협동을 하지만 그로 인한 산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투는 존재라고 봤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럼 과연 분배의 정의, 분배적 정의죠.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인가 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현대사회의 정의의 핵심은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 절차적 공정성이란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합의를 만든다. 무슨 말이냐? 절차적 공정성은 그 절차가 공정하면, 공정하면 무엇도 공정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로 인한 결과도, 그 절차로 인해 도출된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분배적 정의, 자, 어떻게 나누는 게 정의로운가에 대한 롤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게요. 자, 롤스는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지금 5명의 친구들이 둘러 앉았어요. A, B, C, D, E의 친구들이 있는데, 자, 피자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이 피자를 가장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 네, 사실 이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롤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누군가 한 명이 이 피자를 잘라야 한다고 본다면 피자를 자르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피자 조각을 집도록 하면 가장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 제가 피자를 자르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피자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한 조각을 가장 월등하게 크게 자를 거예요. 자, 3번을 그을 수 있다. 이러면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우리 5명이니까 5조각을 자른다 치자. 자, 그러면 내가 자르는데 내가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일단 내가 제일 먼저 이걸 선정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2번째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2번째 정도 된다면 어떻게 자를까요? 요렇게. 좋았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니까 큰 게 2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이도 가져가고 둘째 나도 큰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일단 나까지는 크게 가져가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롤스가 딱 생각했던 거는 자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르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혹은 자르는 사람이 내가 몇 번째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없게 한다면 가장 공정하게 자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이 피자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고려해요? 내가 가장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언제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가장 공평하게 이 피자를 나눈다고 합니다. 나누게 된다고 해요. 내가 언제 가져갈지,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면. 자, 이해되시죠? 네. 이러한 생각에서 착안해서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은 이렇습니다. 자, 사회 정의, 자, 롤스는, 자, 여러분,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좀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절차적 정의가 필요해요. 절차적 정의는 어떤 건가요? 그 절차가, 자,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내는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로 인해 도출된 결과, 이 원칙도 공정한 원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정의의 원칙이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절차가 공정해야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한 원칙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정하게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협상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의 상황이에요. 가상의 상황. 가상의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자,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모인 이 상황을 원초적 상황이라고도 하고 원초적 입장이라고도 해요. 자, 원초적 입장에서 자, 정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 당사자들이 이 합의 테이블에 모여 앉았어요. 인원이 중요하진 않겠지. 자, 이렇게 모여 앉았어. 협상 테이블에 모여 앉았어요. 모여 앉아서 정의의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그 정의의 원칙을 한번 도출해 보자 라고 여기 모여 앉았는데 자, 여기 모여 앉았는데 네, 롤스는 여러분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자, 롤스는 여기 합의 테이블에 여기가 지금 원초적 입장, 원초적 상황, 네.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이 그 사회의 제도와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정의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합의 당사자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들의 조건을 가상적으로 하나 더 설정을 하는데요. 이들이 바로 여긴 지금 무지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무지의 베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기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에 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천부적인 유불리, 유리한 점, 불리한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이 무지의 베일은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천 같은 거. 네.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을 쓰는 순간 자신이 뭐 어떤 인종인지, 뭐 어떤 그 사회에 살고 있는지, 어떤 그 사회적 지위에 있는지와 같은 천부적 유리한 점, 불리한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설정하게 되냐면 절차적 공정성, 공정한 합의를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알게 될 경우에 모든 사람은 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하고자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해운대에 사는데 고속철도를 놓는다. 그런 이제 고속철도를 어디를 경유하게 할 것인가를 합의한다고 할 때 각자가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있으면 자기가 사는 지역을 거쳐가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신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지의 베일을 쓰는 순간 내가 어디 사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공정하게 그 위치를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네, 이 절차를 위해서 롤스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하나의 그 장치죠. 그런 가상의 장치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최초의 공정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의 베일을 쓴 이 합의 당사자들은 모두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신과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차단된 상태이지만 무지의 베일을 쓴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지는 않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하진 않아. 무슨 말이냐 하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원리라든가 혹은 심리적과 같은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데 네, 이 사회에 이런 원칙을 선택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해야 되고 또 자신이 지금 자신의 유불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아까 우리 피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피자를 내가 나누게 되었는데, 피자를 자르게 되었는데, 내가 언제 이 피자 조각을 가져가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자를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내가 언제 가져갈 수 있을지 알게 된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피자를 자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심리적인 그 일반적 사실을 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언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마지막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그 전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이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일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가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심리적인 어떤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의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죠.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타인에게는 무관심.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데 어떤 이기적이냐, 어떤 이기성을 가졌냐 하면 합리적인 이기성이에요. 합리적 이기성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이제 도출해 낸다고 이제 롤스는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지의 장막을 쓰고 원초적 상황인데요. 자, 공정한 확입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 내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교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롤스의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공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왜? 절차적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사회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 그래서 무엇을 설정해요? 최초에 모두가 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동등한 입장을 설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정해? 무지의 베일. 네.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를 설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다시 말하면 천부적 유불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태어나 보니 내가 키가 180이야. 태어나 보니 내가 IQ가 200이야. 이런 겁니다. 네, 태어나 보니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장관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얘기해요.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나의 재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천부적 유불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씌우죠.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하게 된다. 자, 이거를 맥시민 원리라고 해요. 맥시민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맥시민 이건 뭐냐? 네. 네. 맥시민 원리, 맥시민 원칙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소 극대화 원칙. 자, 최소 극대화 원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이 직면하게 될 위험은 최소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은 극대화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위험 회피 전략. 여러분, 우리 기말에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다 외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최소 극대화 원칙.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자, 이 합의는 여러분, 원초적 상황에서의 이 합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다수결적인 합의가 아니라 만장일치의 합의입니다. 만장일치.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야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정의의 두 원칙, 모든 구성원이 원초적 입장에서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1원칙은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은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여기서 기본적인 자유는 주로 정치적인 자유를 얘기해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투표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권. 모든 사람들이 기본권에 있어서는 다 평등하게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데요. 제2원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차등의 원칙, 두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한 조건, 네, 정당화 조건을 설정하는데요. 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롤스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돼, 도덕적으로 정당화돼, 이런 말입니다. 언제냐 하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입니다. 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된다. 자,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인데요. 롤스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바로 직위와 직책에 있다고 봤어요. 어떤 지위나 직책에 오르느냐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모든 직위와 직책은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롤스는 아닙니다. 다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조금 생각을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롤스는 무엇으로서의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정의관을 뭐라고 표현했죠? 공정으로서의 정의, 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 롤스의 그 정의론을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고도 합니다.
롤스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되고, 또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된 지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지 정책을 지지해요. 국가에 의한 재분배죠. 국가에 의한 재분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롤스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 복지국가를 넘어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롤스의 관점입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예요. 자, 여기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달릴 수 있도록,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스에 똑같이 서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너무 장애인도 있을 수 있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노약자, 사회적으로 어떤 많이 이렇게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이 경주에 동일하게 같이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위와 직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사회가 바로 재산 소유, 각자가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 1차원적인 사유재산의 그 재산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주를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 국가가 롤스가 생각하는 가장 정의로운 국가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롤스는 어떤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죠?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데요. 무엇 하에서 합의를 하나요? 이 원초적 입장에서의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씌우잖아요. 네, 무지의 배의를 씌우죠. 무지의 배의 하에서 합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어떤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요. 가장 불리한 상황.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됨. 이걸 뭐라고 해? 네, 맥시민 원리 혹은 최소 극대화 원칙입니다. 자, 정의의 원칙인데요. 자,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함. 기본권에 있어서 모든 기본권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원칙의 명은 무엇이었죠? 네,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두 번째는 두 가지였는데, 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된다. 이거는 차등의 원칙이에요.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모든 직위와 직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 기회는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여러분, 네, 좀 복잡하시지만, 네, 얼추 끝났는데요. 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하지 않고, 이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가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문제 7번입니다. 수특 83페이지고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는 혜택받은 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혜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천부적으로 사회적, 그 다음에 자연적 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죠. 혜택받은 자들, 자연적, 사회적 운을 타고난 사람, 지위나 어떤 재능.
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함으로써 혜택받지 못한 자들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는 한, 이거 무슨 말이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러한 전망을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전망이 뭐예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 처지가 더 나은 자들의 더 높은 기대치는 그것이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 작용할 때만 인정된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미 자연적 사회적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누리면서 살 것이 예상이 돼요. 더 매력적인 전망이죠. 내가 삼성그룹의 회장 딸로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승승장구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이 매력적인 전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매력적인 전망을 더 높은 기대치를 그냥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가진 자들이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 역시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 작용할 때만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롤스인데요. 옳은 것은 1번,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일반적인 지식을 지니지 않는다. 일반적 지식, 사회적, 어떤 정치적, 심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은 지니죠. 이게 있어야 정치적 원칙에, 정의의 원칙에 합의가 가능하니까요. 2번, 업적에 따라서 분배해야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 업적에 따라서 분배? 아니죠.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 정당화돼요?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킬 때. 네. 3번,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분배가 아니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였습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었는데요. 분배 나눠주어야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4번,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맞죠? 자유롭고 평등한 당사자들. 요런 그 당사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무지의 배의를 씌운 거죠. 네,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부와 소득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네.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롤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 이제 노직이나 왈처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지 마시고 선생님 학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